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개헌 논쟁.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08명에게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51%, 필요하지 않다는 38%로 응답자 과반은 개헌 필요성에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도 개헌의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겁니다. 먼저 개헌 논쟁을 띄운 우원식 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개헌 투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역시 3년 전인 지난 대선 때 같은 시점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진 개헌 논의를 마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공존을 하는데요. 개헌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가 되어 왔고요. 다만 시점, 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국민투표를 언제 붙일 것인가, 또 적용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일단 대선 이래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은 제안했다 철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아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런 상충된 논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이래 개헌을 하자라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조갑재 대표님.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제6공화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고 치는 대통령이 꼭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그 전에도 몇 분이 사고 비슷한 걸 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료들이 국회가 그걸 막을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6공화국 헌법이 직선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민주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한 30년 지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했으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건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아까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개헌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예. 지금 5대3 그런데 개헌이 있었던 1987년 6월로 돌아가면은 그때 직선제 열망은 거의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개헌 꼭 해야 된다는 게 50% 같으면은 동력이 아직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꺼낼 때마다 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꺼냈다고요. 그러니까 최근 것만 기억난다면 2016년 10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로 몰려갈 때 개헌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2018년 초에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제안했잖아요. 예. 그때의 그 개헌은 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건 헌법 제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때 홍준표 대표 있을 때 딱 한 칼에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면 다 제명해버리겠다고 하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개헌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라서 과거는 직선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4년 중임제, 분권 대통령, 뭐 내각제까지 막 나오니까 이건 국민 열기가 결집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그 발표는 저도 의외였어요. 왜 의외라고 생각했을까? 이건 안 되는데 2달 사이에 이거 안 되는데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헌 논의는 뭐 조금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한을 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육공화국 헌법으로 어마어마한 내란적 사태를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이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지금 당장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헌 논의를 뭐 1년, 2년 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는 일종의 교육의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때그때 꺼낸 전례들이 있다라는 지적인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죠. 그리고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개헌이 시도가 됐죠. 예,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셨잖아요. 제가 이제 청와대 마지막 수석할 때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가 됐죠. 우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예, 뭐 대통령도 헌법 발의권자니까 대통령 선거 때 당연히 공약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하나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건 국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가만히 보면 왜 국회의 권한을 의무를 하지 않고 이 개헌에 관해서 대통령이 자꾸 미루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내서 국회가 논의를 먼저 해주는 것이 원안인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이 개헌안의 발의권자인 나라도 대통령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아쉽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개헌안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통령의 발언을 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기왕에 내가 내는 것은 아쉽게 됐으나 그러나 기왕에 낸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넣어봐라. 그것은 이것을 다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지를 않았으니까 어차피 테이블에 올려가서 논의가 국회에 될 것이므로 상대방이 낼 것까지 예상되는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야당이 여기에 이제 전면 불참을 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발의권자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의의 출발과 중심은 대통령보다는 먼저 국회가 더 중심이 돼서 좀 논의하는 구조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국회가 먼저 논의를 좀 해봅시다. 대통령 뭐 공약하는 거 자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짧은 조기 대선에는 아까 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은 확실하게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은 개헌의 로드맵에 대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에 약속해놓고도 안 지켰기 때문에 신뢰가 없거든요.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로드맵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그리고 조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차분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발의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왕에 이번 대선 때는 시점을 놓쳤으니 내년에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서 한번 국민투표 함께 붙여본다든가 예.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선의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이 그동안 입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도 개헌을 정말 할 생각이 있어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그 진정성을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0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국민투표 대선일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우원식 의장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그 후보들 중에 김동연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3년 임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희생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3년만 하더라도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4년은 한번 운영을 해봐라. 대통령과 여당이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건데 지금 우리 체제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심판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지금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박수현 선배님 계시지만 한민수 선배님 계시고 하지만 헌법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계엄이나 탄핵이 이렇게 정말 뭐 계엄이 일어나고 몇 달 사이에 탄핵이 뭐 29번씩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 사실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87년 헌법 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헌법의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요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계엄과 탄핵을 이렇게 많이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극단적 대립의 정치와 나라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계엄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본인은 임기를 다 하고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잖아요. 내 임기가 5년인데 그걸 3년으로 줄이는 것을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건 3년만 하고 나는 그 시대를 닫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 구시대를 닫아버리고 대한민국의 새 시대의 헌법을 여는 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해라. 예. 그러니까 나는 이 2년을 감수하겠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의원 38년 됐지요. 87년 체제 헌법이. 그런데 저는 물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도 그렇고 여러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손볼 때가 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한데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왜 됐습니까?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문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법도 안 돼요. 국회에 저렇게 군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의결 방해하려면 안 돼요.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저희들 다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몇 시간 동안 안 하고 버텼습니다. 제2, 제3의 계엄 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저는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더 크고 개헌은 저는 시기나 내용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87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아까도 우리 조 대표 잠깐 얘기하셨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열기가 있고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의 정당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은 정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정당성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그때 손절을 1호 당원과 윤석열 1호 당원과 손절을 했다면 그래도 정당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부와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태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만 관저에 물려가고 헌재에 물려가고 그런 분들이 개헌을 주장할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장 제의하자마자 쌍수를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으로 대선을 못 치르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한 거예요. 내란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행처럼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완규 내란 방조 혐의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하는데 내란이 안 끝났는데 무슨 개헌이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이런 조건들, 시기와 내용과 국민적 공감대와 개헌의 주체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개헌이 돼서 의장께서 국회의장이 철회하셨습니다마는 정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실켰다고 국민의힘도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또는 아까 조 대표님 말씀대로 개헌 요건 물론 저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개헌의 요건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권력 구조 좀 미안합니다만은 3년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론조사상에서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도 불안정해가지고 4년 연임제 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러는 판인데 3년하고 물러나겠다? 우리 국민들이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믿지도 않기도 하지만 국민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로 2년 반 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5년간 잘 하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근데 3년 하고 물러나겠다. 3년 동안 무슨 일 할 겁니까?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정말 개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다 논의해보고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 개헌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조금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개헌 2018년에 개헌 시도 이야기하시니까 이쪽 이야기 우리가 느꼈던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개헌 안에 대해서 네. 조국 수석이 3일에 걸쳐서 브리핑했던 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바꾼 거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란 이름을 사람으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4.19는 3.1운동 4.19는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5.18 넣고 또 부마 민주화 운동도 넣고 그다음에 촛불 뭐 이것도 넣고 해가 헌법 전문도 바꾸고 그 내용에 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게 노동자를 특권 계급으로 규정하는 듯한 제목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일 겁니다. 예. 이번에 누가 개헌을 하면은 무슨 헌법 전문 건드린다. 거의 5.18 정신 넣는 저는 5.18 정신 넣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넣으면은 다른 거 넣지 않은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네. 왜 6.25 항전은 안 넣느냐? 왜 서울올림픽 정신은 왜 안 넣느냐? 근대화 정신 안 넣느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헌법, 저는 이번 개헌 논의를 할 때 헌법 전문은 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 구조 이런 거를 아주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국가 정체성이 지금 우리 헌법에 확실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조, 3조, 4조, 5조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말고 헌법 10조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아주 실무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물론 작성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의 방향성을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시를 했고요. 또 속속 개헌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네. 지난 대선 때 공약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어느 정도는 다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게 저는 큰 문제인 것이요. 정치인들이 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의 개편 같은 것들, 이 예. 중요한 내용들을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어떤 내용들을 던지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이것은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개헌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내놓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이 그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조갑조 대표님 그 탈원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수구위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공론화위원회라는 것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 뭐 그것이 뭐 완벽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아까 조 대표님 이 개헌의 과정이 이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적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렇게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떤 후보가 던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그렇게 아까 제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거 후에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기회에 이 수구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어떤 후보가 무엇을 안을 내고 어떻게 뭐 선택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조갑재 대표는 최근에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만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 권력구조랄까 혹은 국회 권한이랄까요? 그건 제가 뭐 어디 잡문 비슷한 거 쓴 걸 가지고 여기서 아까 그거는 뭐 전혀 논의 대상을 하지 말고요. 예, 예. 제가 먼저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을 원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다수 이론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5년 단임제보다 4년 하는 그게 과연 좋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좋을까? 5년 단임제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최근 실패한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5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재선 생각하지 않고 전력 투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대통령 만나면은. 그런데 재선을 겨냥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재선 운동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앞에 4년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4년은 좀 해볼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종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려면은 좀 그런데 이 내각제는 우리 역사적인 장면정부의 실패라는 이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이원 집정제, 뭐 분권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헌을 가지고 전 국민적인 토론을 한 1년이고 막 그 텔레비전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 단위로도 하고 뭐 학교 단위로라도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 헌법 만드는데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고 가능한 요사이는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SNS를 포함해서. 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한 단계 올리고 헌법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국회의장실에 공보수 근무도 해봤고 예전에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역대 국회의장들이 모두 개헌에 대해서 천착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로도 팀을 짜고 그래서 이제 개헌을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는 돼 있다. 선택만 하면 된다. 또는 금방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학자들이나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논의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설마 45년 만에 비상계엄할지 몰랐거든요.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오고 선관위를 침탈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헌법도 뭔가 제도적으로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특히 유력한 후보들이 개헌안, 난 이렇게 공약하겠다.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뭐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랄지, 이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문제랄지 던져놓고 진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캠페인 기간에 꼭 뭐 당장 대선 끝났다고 그게 수그러들지 말고요. 진짜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돼서 국민들이 이 헌법이 이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광화문 집회 나가보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헌법이 내 삶을 결정하는구나. 정말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저만 하도. 예.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수거 대상으로. 그래서 이건 헌법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선에서 유력 주자들 우리 대표께서도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놓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가 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놓고 여러 단위로 논의를 많이 하고 충분히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가능하다면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투표를 그때 붙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지금 그 아까 뭐 5.18 정신을 담자, 그다음 뭐 계엄 요건 강화하자 이런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뭐 국민들에게 다급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절제와 타협이 사라진 우리 정치권의 이 근본 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 다수의 권력이 충돌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좀 너무 명징하게 알게 되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4년 중임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게 뭐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는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그래도 저는 이 4년 중임제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임기를 조금만 시작하면 또 심판. 대통령 선거 뽑고 2년 후 심판하고 국회 또 2년 후에 대통령 심판 계속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국론 분열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박수현 선배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로드맵이라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의 그 단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헌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개헌 의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의지가 좀 약하다는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처럼 개헌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수현 선배님 말씀대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금 이제 대선과 함께 개헌이 안 되기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대통령이 뽑힌 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이나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로드맵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론화를 하다 보면 저기한 때라고 판단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개헌에 관련된 투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뭐 우현식 의장이 철회했던 그 내용을 우리 정치권이 지금 추진하기는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의지와 로드맵과 공론화를 하는 단계로 우리 다음 대통령과 국회가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혹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정치인, 지도자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을 국민이 없으시죠. 지금 38년이 된 이 87체제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거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국민이 안 믿으실 정도가 됐잖아요. 충분하게 의지가 있고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비롯된 것이지 개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아주 필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수구의 민주주의 또 이제 우리 정 의원님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소위 탈원전 공약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당선 즉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선이 돼서 무엇을 했냐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아주 공정하게 그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요구하는 자료들만 정부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그야말로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이게 대통령의 폐기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건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안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이 수구의 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된 이대로 따르라. 대통령의 공약은 파기되어도 좋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우리 수구의 민주주의 토론 문화, 국민이 주체가 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번에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장, 헌법에 대한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되도록 새로운 민주주의 틀을 한번 여는 차원에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공론화 어떤 시스템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4년 중임제 조 선생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국민이 내각제, 이원 집정부 다른 건 잘 안 와닿습니다. 잘 모르시기도 하니까. 대통령제 좋아. 근데 5년 단임제가 87년 체제의 정파 간에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이해관계 맞아서 그냥 졸속으로 한 거야. 그런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귀에 익으니까 5년 단임제가 그렇다고 하니 4년 중임제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제가 요새 이 책을 항상 수첩에 넣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책이네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걸 읽어보니까 헌법이 아름다운 문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헌법 아주 쉽게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씩 들고 다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제일 감동적인 문장이 이 헌법 제10조거든요. 헌법 제10조를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 헌법을 읽어보면 다 이게 집처럼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통일을 못했으니까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을 강점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헌법 제4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조, 3조, 4조를 딱 합치면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해가지고 1조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이런 국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교육을 아주 쉽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이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 교육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헌법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특히 2항을 제가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지키면 어떤 유정자든 정치자들이 지킨다면은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단임제의 장점도 있고 4년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의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87년 대통령 직선제 엄청난 열망이었죠. 그걸 쟁취한 거는 독재를 타도하고 어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가 뿌려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각제랄지 이원 집정부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이제 대통령 임기와 4년 중임제를 할 경우에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는 방법을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되는 정당과 같이 치러질 경우에는 그 정당이 국회 의석도 과반을 다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4년 동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면야 또 사단이 나겠죠. 하지만 저런 비상식적인 사람은 더 안 나올 테니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좀 엇갈리는 게 2년에 한 번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저런 국정 운영 안 되겠다 하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견제할 수 있고 예. 국회에서 또 어느 특정 정당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대통령 권력으로 또 선출하면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